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께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여러분에게 일어난 좋은 일을 세 가지만 떠올려 보세요.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괜찮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다는 것,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할 수 있었다는 것,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미소를 지어 주었다는 것, 이렇게 작은 것들도 모두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받으면 당황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좋은 일보다 나쁜 일에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자들은 다릅니다. 그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글을 읽기 전에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오늘 여러분에게 일어난 좋은 일 한 가지를 적어주세요.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좋습니다. 그 행동 하나가 여러분의 뇌를 부자의 뇌로 바꾸는 첫 번째 훈련이 될 것입니다. 부자가 되는 것은 단순히 돈을 많이 버는 기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의 문제입니다. 같은 상황을 놓고도 어떤 사람은 위기를 보고 어떤 사람은 기회를 봅니다. 같은 하루를 보내면서도 어떤 사람은 불행하다고 느끼고 어떤 사람은 감사하다고 느낍니다. 이 차이가 시간이 지나면서 엄청난 부의 격차로 이어집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해드릴 이야기는 바로 이것입니다. 좋은 일은 지금 이 순간에도 일어나고 있으며 그것을 알아차리는 능력이 부를 끌어당기는 가장 강력한 힘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의 이름은 앤드류 카네기입니다. 1835년 스코틀랜드의 작은 마을 덤퍼린에서 태어난 그는 가난한 직조공의 아들이었습니다. 산업혁명으로 인해 수공업이 몰락하면서 그의 가족은 극심한 빈곤에 시달렸습니다. 1848년 13살의 카네기는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이민을 떠났습니다. 새로운 땅에서의 삶도 녹록지 않았습니다. 그의 첫 번째 직업은 면직물 공장에서 실을 감는 일이었고 주급은 겨우 $1 20센트에 불과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절망했을 것입니다. 낯선 나라에서 가난하게 시작해야 하는 현실, 하루 종일 힘든 노동을 해도 겨우 끼니를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의 급여. 그러나 카네기는 달랐습니다. 그는 이 상황에서도 좋은 일을 찾아냈습니다. 그는 나중에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나는 미국에 도착한 첫날부터 이곳이 기회의 땅이라는 것을 느꼈다. 스코틀랜드에서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직조공의 아들은 직조공으로 살아야 했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달랐다. 누구나 노력하면 무엇이든 될 수 있었다. 카네기에게 면직물 공장에서의 힘든 노동은 단순한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미국이라는 새로운 땅에서 첫 발을 내딛는 시작점이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공장으로 출근하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오늘도 일할 수 있다는 것은 좋은 일이다. 오늘도 배울 수 있다는 것은 좋은 일이다. 오늘도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은 좋은 일이다. 이런 관점은 카네기의 행동을 바꾸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맡은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것을 배우려고 노력했습니다. 공장에서 일하면서도 틈틈이 글을 읽고 사람들과 대화하며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관찰했습니다. 그의 성실함과 배움에 대한 열정은 곧 주변 사람들의 눈에 띄었습니다. 1849년 14살의 카네기는 전신 회사에서 전보 배달부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주급이 $2 50센트로 올랐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전보 배달부는 그저 심부름꾼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카네기는 이 일에서도 좋은 일을 찾아냈습니다. 그는 피츠버그 시내를 돌아다니며 전보를 배달하면서 도시의 모든 중요한 사업가들을 만났습니다. 그는 각 회사의 위치와 담당자의 이름을 외웠고 심지어 거리의 모든 건물과 골목까지 암기했습니다. 다른 배달부들이 주소를 찾느라 헤매는 동안 카네기는 누구보다 빠르게 정보를 배달했습니다. 카네기의 능력은 곧 전신 회사의 관리자인 토머스 스콧의 눈에 띄었습니다. 스콧은 카네기를 자신의 개인 비서이자 전신 기사로 승진시켰습니다. 이것은 카네기의 인생을 바꾸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스콧의 곁에서 일하면서 카네기는 철도 사업의 내부를 깊이 들여다볼 수 있었고 사업과 투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식을 얻었습니다. 1855년 스콧은
카네기에게 인생 첫 투자 기회를 제안했습니다. 아담스 익스프레스 회사의 주식 10주를 $500에 살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카네기에게 $500는 없었지만 그는 어머니를 설득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무모한 도박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가난한 집안의 전 재산을 걸고 주식을 산다는 것은 미친 짓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카네기는 이것을 기회로 보았습니다. 그는 스콧이 자신에게 이런 기회를 준다는 것 자체가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결과는 대성공이었습니다. 주식에서 나온 첫 번째 배당금 $10를 받았을 때 카네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내 인생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돈이 저절로 굴러들어왔다. 이 순간 나는 돈을 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후 카네기는 철도, 석유, 철강 등 다양한 분야에 투자하며 부를 쌓아갔습니다. 그리고 1870년대부터는 철강 사업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세운 카네기 철강 회사는 미국 철강 산업을 지배하게 되었고 1901년 그가 회사를 JP 모건에게 매각했을 때 그 가격은 4억 8천만 달러였습니다. 오늘날 가치로 환산하면 수천억 달러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카네기는 당시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었습니다. 카네기의 성공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물론 그의 사업적 수완과 시대를 읽는 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의 바탕에는 좋은 일을 찾아내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가난한 이민자의 삶에서도, 힘든 공장 노동에서도, 위험해 보이는 투자 기회에서도 그는 항상 좋은 일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그 좋은 일에 집중함으로써 더 많은 좋은 일을 끌어당겼습니다. 카네기는 말년에 자신의 재산 대부분을 사회에 환원했습니다. 그는 전 세계에 2,500개 이상의 도서관을 세웠고 카네기 멜론 대학을 설립했으며 다양한 자선재단을 만들었습니다. 그가 기부한 총 금액은 3억 5천만 달러가 넘었는데 이것은 오늘날 가치로 수십억 달러에 해당합니다. 카네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자로 죽는 것은 불명예스러운 일이다. 나는 내 재산을 세상에 좋은 일을 하는 데 쓰고 싶다. 카네기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명확합니다. 좋은 일은 항상 일어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알아차리느냐 마느냐입니다. 카네기는 가장 힘든 상황에서도 좋은 일을 찾아냈고 그 좋은 일에 집중함으로써 더 큰 좋은 일을 만들어냈습니다. 이제 또 다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레이 크록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1902년 미국 일리노이주 오크파크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집안은 부유하지도 가난하지도 않은 평범한 중산층이었습니다. 크록은 어린 시절부터 사업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는 15살 때 나이를 속이고 적십자 구급차 운전병으로 지원했지만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실제로 전쟁터에 가지는 못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그는 다양한 직업을 전전했습니다. 피아노 연주자, 종이컵 판매원, 부동산 중개인 등 그가 하지 않은 일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1939년 크록은 밀크쉐이크 기계를 파는 판매원이 되었습니다. 그의 나이 37살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40을 앞둔 나이에 밀크쉐이크 기계 판매원으로 일한다면 인생이 실패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크록은 달랐습니다. 그는 이 일에서도 좋은 일을 찾아냈습니다. 그는 전국을 돌아다니며 식당들의 기계를 팔았고 이 과정에서 외식 산업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어떤 식당이 잘 되고 어떤 식당이 망하는지, 고객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몸소 체험했습니다. 1954년 크록은 캘리포니아의 한 작은 햄버거 가게에서 밀크쉐이크 기계 8대를 한꺼번에 주문받았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식당은 기계 1대 정도만 사용했는데 8대를 주문하는 식당이 있다니 궁금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직접 그 가게를 방문했습니다. 그 가게의 이름은 맥도날드였고 딕 맥도날드와 맥도날드 형제가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크록이 맥도날드 가게에 도착했을 때 그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가게 앞에 긴 줄이 늘어섰고 손님들은 몇 분 만에 햄버거와 감자튀김을 받아들고 떠났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식당에서는 음식을 주문하면 15분에서 30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맥도날드 형제는 혁신적인 시스템을 개발해서 음식을 몇 분 안에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크록은 이것을 보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미국 전역으로 퍼져야 할 시스템이다. 크록은 맥도날드 형제에게 프랜차이즈 사업을 제안했습니다. 형제들은 처음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충분히 잘 살고 있었고 사업을 더 키우고 싶은 욕심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크록의 끈질긴 설득 끝에 형제들은 프랜차이즈 권리를 그에게 넘겼습니다. 1955년 크록은 일리노이주 디플레인스에 첫 번째 맥도날드 프랜차이즈 매장을 열었습니다. 그의 나이 52살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52살에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다는 것을 상상조차 하지 못합니다. 은퇴를 생각해야 할 나이에 완전히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다니요. 하지만 크록은 이것을 인생 최고의 기회로 보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52살에 처음으로 진짜 내 사업을 시작했다. 어떤 사람들은 너무 늦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는 딱 맞는 타이밍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30년 동안 다양한 일을 하면서 쌓은 경험과 지식이 있었고 이제 그것을 모두 활용할 때가 된 것이다. 크록의 긍정적인 관점은 수많은 어려움을 극복하는 힘이 되었습니다. 초창기 맥도날드는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품질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어려웠고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과의 갈등도 있었습니다. 자금도 항상 부족했습니다. 1961년 크록은 맥도날드 형제로부터 회사 전체를 270만 달러에 인수했는데 이 돈을 마련하기 위해 그는 엄청난 빚을 져야 했습니다. 하지만 크록은 이 모든 어려움에서도 좋은 일을 찾아냈습니다. 품질 문제는 더 나은 시스템을 개발할 기회였습니다. 가맹점주들과의 갈등은 더 좋은 파트너십 모델을 만들 기회였습니다. 자금 부족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을 찾을 기회였습니다. 크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문제가 없는 사업은 없다. 중요한 것은 그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느냐다. 나는 모든 문제를 더 나아질 수 있는 기회로 보았다. 크록의 노력은 결실을 맺었습니다. 맥도날드는 빠르게 성장해서 미국 전역으로 그리고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1984년 크록이 사망했을 때 맥도날드는 전 세계에 7,500개 이상의 매장을 가진 거대한 기업이 되어 있었습니다. 오늘날 맥도날드는 전 세계 100개 이상의 나라에 4만 개 이상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크록의 개인 재산은 사망 당시 5억 달러가 넘었습니다. 레이 크록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좋은 일을 찾아내는 능력은 나이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크록은 52살에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딱 맞는 타이밍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경험과 지식이 이 순간을 위한 준비였다고 믿었습니다. 크록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인생에서 성공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하다. 하나는 무지함이고 다른 하나는 자신감이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는 모든 장애물과 어려움을 미리 알았다면 시작조차 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믿음으로 시작했고 그 믿음이 그를 끝까지 이끌었습니다.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인물은 조금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입니다. 메리 케이 애쉬라는 여성입니다. 그녀는 1918년 텍사스주 휴스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어린 시절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결핵으로 몸이 약해지면서 어머니가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했습니다. 어머니는 식당에서 하루 14시간씩 일했고 어린 메리 케이는 7살 때부터 집안일을 도맡아야 했습니다. 아픈 아버지를 돌보고 요리를 하고 집을 청소하는 것이 그녀의 일과였습니다. 하지만 메리 케이의 어머니는 딸에게 한 가지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어머니는 메리 케이가 무언가를 해야 할 때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할 수 있어. 이 간단한 말이 메리 케이의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그녀는 나중에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어머니는 내가 무엇을 해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 그 말을 듣고 자란 나는 정말로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믿었다. 메리 케이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곧바로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생활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사이 그녀는 새 아이를 키우며 홀로 생계를 꾸려야 했습니다. 그녀는 직접 판매 회사인 스탠리 홈프로덕츠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집마다 방문해서 청소 도구와 가정용품을 파는 일이었습니다. 남편이 전쟁에서 돌아왔을 때 그는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메리 케이는 새 아이를 데리고 혼자 살아야 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좌절했을 것입니다. 새 아이를 혼자 키우면서 문전박대당하기 일수인 방문 판매 일을 한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메리 케이는 이 상황에서도 좋은 일을 찾아냈습니다. 그녀는 판매 일을 하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대화하는 것을 즐겼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노력에 따라 수입이 결정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녀는 자신이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메리 케이의 능력은 빠르게 인정받았습니다. 그녀는 스탠리 홈프로덕츠에서 최고의 판매원 중 한 명이 되었고 이후 월드 기프트라는 다른 직접 판매 회사로 옮겨서 25년 동안 일했습니다. 그녀는 회사의 전국 훈련 디렉터까지 승진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아무리 뛰어난 성과를 내도 남성 동료들보다 적은 월급을 받았습니다. 그녀가 직접 훈련시킨 남성 부하 직원이 그녀보다 높은 직급으로 승진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1963년 45살의 메리 케이는 회사를 떠났습니다. 그녀는 은퇴하고 책을 쓰기로 했습니다. 여성들이 사업에서 성공하기 위해 알아야 할 것들에 대한 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그동안의 경험을 정리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성공적인 회사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책을 쓰는 대신 직접 회사를 세우기로 결심했습니다. 메리 케이는 $5,000의 저축으로 회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판매할 제품은 피부 관리 화장품이었습니다. 그녀는 수년 전에 한 여성으로부터 직접 만든 피부 크림 레시피를 구입한 적이 있었는데 그 크림이 정말 효과가 좋았습니다. 그녀는 이 제품을 바탕으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회사 이름은 뷰티 바이 메리 케이, 나중에 메리 케이 화장품으로 바뀌었습니다. 회사를 시작한 지 한 달 후 예상치 못한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메리 케이의 두 번째 남편이 심장마비로 사망한 것입니다. 그는 회사의 재정 관리를 맡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사업을 포기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메리 케이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아들 리처드가 대학 졸업 직후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역할을 대신하기로 했고 메리 케이는 사업을 계속 밀고 나갔습니다. 1963년 9월 13일 메리 케이 화장품은 문을 열었습니다. 직원은 9명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메리 케이는 자신의 회사가 성공할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여성들이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싶었다. 나는 여성들이 자신의 노력으로 얼마든지 돈을 벌 수 있는 회사를 만들고 싶었다. 그것이 내 꿈이었고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었다. 메리 케이의 긍정적인 비전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회사는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그녀는 판매원들을 뷰티 컨설턴트라고 불렀고 그들의 성공을 축하하는 독특한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최고의 성과를 낸 컨설턴트들에게는 분홍색 캐딜락을 선물했습니다. 이 분홍색 캐딜락은 메리 케이 화장품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1980년대가 되자 메리 케이 화장품은 미국에서 가장 큰 직접 판매 화장품 회사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전 세계에 수십만 명의 뷰티 컨설턴트가 있었고 연 매출은 수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메리 케이 개인의 재산은 수천만 달러가 넘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녀가 수십만 명의 여성들에게 경제적 독립의 기회를 제공했다는 것입니다. 메리 케이는 2001년 83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가 남긴 회사는 오늘날에도 건재하며 전 세계 35개국 이상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메리 케이는 평생 동안 많은 명언을 남겼는데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것은 이것입니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할 수 있고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할 수 없다. 어느 쪽이든 당신이 옳다. 이 세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앤드류 카네기는 가난한 이민자로 시작해서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었습니다. 레이 크록은 52살에 새로운 사업을 시작해서 세계 최대의 패스트푸드 체인을 만들었습니다. 메리 케이 애쉬는 45살에 $5,000로 사업을 시작해서 글로벌 기업을 일구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좋은 일을 찾아내는 능력입니다. 이제 왜 좋은 일을 찾아내는 능력이 부를 끌어당기는지 그 원리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뇌에는 망상활성계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뇌의 필터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매 순간 엄청나게 많은 정보를 접합니다. 눈으로 보이는 것, 귀로 들리는 것, 피부로 느껴지는 것 등등. 만약 이 모든 정보를 의식적으로 처리해야 한다면 우리 뇌는 과부하로 멈춰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망상활성계가 중요한 정보만 걸러서 의식으로 올려보내고 나머지는 무시합니다. 문제는 망상활성계가 무엇을 중요하다고 판단하느냐입니다. 그 기준은 우리가 평소에 무엇에 관심을 두고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빨간색 자동차를 사기로 결심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거리에서 빨간색 자동차가 눈에 띄기 시작합니다. 원래 빨간색 자동차가 많았는데 여러분이 못 본 것이 아닙니다. 빨간색 자동차의 수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달라진 것은 여러분의 망상활성계입니다. 여러분이 빨간색 자동차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면서 망상활성계가 빨간색 자동차를 중요한 정보로 분류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같은 원리가 좋은 일과 나쁜 일에도 적용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나쁜 일에 집중한다면 여러분의 망상활성계는 나쁜 일을 중요한 정보로 분류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주변에서 나쁜 일만 보이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나쁜 일이 많아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뇌가 나쁜 일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나쁜 일만 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쁜 일만 보이면 여러분의 기분은 나빠지고 행동은 소극적으로 변하고 결과는 점점 더 나빠집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좋은 일에 집중한다면 여러분의 망상활성계는 좋은 일을 중요한 정보로 분류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주변에서 좋은 일만 보이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좋은 일이 많아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뇌가 좋은 일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좋은 일이 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일이 보이면 여러분의 기분은 좋아지고 행동은 적극적으로 변하고 결과는 점점 더 좋아집니다. 이것이 바로 좋은 일을 찾아내는 능력이 불을 끌어당기는 원리입니다. 좋은 일에 집중하는 사람은 기회를 봅니다. 나쁜 일에 집중하는 사람은 장애물을 봅니다. 같은 상황을 놓고도 어떤 사람은 가능성을 보고 어떤 사람은 불가능성을 봅니다. 그리고 가능성을 보는 사람만이 행동을 하고 행동을 하는 사람만이 결과를 얻습니다. 앤드류 카네기가 면직물 공장에서 일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힘들고 지루한 노동만 보았습니다. 하지만 카네기는 미국이라는 새로운 땅에서 첫 발을 내딛는 기회를 보았습니다. 레이 크록이 밀크쉐이크 기계를 팔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소한 영업직만 보았습니다. 하지만 크록은 외식 산업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보았습니다. 메리 케이가 직접 판매 일을 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힘들고 수입이 불안정한 일만 보았습니다. 하지만 메리 케이는 자신의 능력을 키우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보았습니다. 그들은 특별히 운이 좋았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좋은 일을 찾아내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훈련을 통해 개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실생활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좋은 일 3가지를 떠올리세요.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에 오늘 일어날 좋은 일 3가지를 생각하세요. 이것은 큰 일이 아니어도 됩니다. 맛있는 아침을 먹을 것이다. 좋아하는 음악을 들을 것이다. 일을 끝내고 집에 돌아와서 쉴 것이다. 이런 작은 것들도 모두 좋은 일입니다.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면 여러분의 망상활성계가 하루 종일 좋은 일을 찾도록 설정됩니다. 둘째, 매일 밤 자기 전에 오늘 일어난 좋은 일 3가지를 적으세요. 이것을 감사일기라고 합니다. 아무리 힘든 하루였어도 좋은 일 3가지는 반드시 있습니다. 그것을 찾아서 적어보세요.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나쁜 일에 집중하도록 훈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점점 쉬워집니다. 그리고 이것이 습관이 되면 여러분은 자연스럽게 좋은 일을 찾는 사람이 됩니다. 셋째, 나쁜 일이 일어났을 때 그 안에서 좋은 일을 찾는 연습을 하세요. 모든 나쁜 일에는 좋은 면이 숨어 있습니다. 직장을 잃었다면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습니다. 사업이 실패했다면 값진 교훈을 얻었습니다. 사람에게 배신당했다면 진짜 친구가 누구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나쁜 일을 부정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나쁜 일은 나쁜 일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도 좋은 면을 찾을 수 있다면 그 경험은 여러분을 더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넷째,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세요. 말은 생각을 반영하고 생각은 현실을 만듭니다. 문제가 있다고 말하는 대신 도전이 있다고 말해보세요. 못한다고 말하는 대신 아직 배우는 중이다라고 말해보세요. 실패했다고 말하는 대신 교훈을 얻었다고 말해보세요. 이런 작은 언어의 변화가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고 여러분의 현실을 바꿉니다. 다섯째, 긍정적인 사람들과 어울리세요. 여러분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5명의 평균이 여러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 주변에 항상 불평하고 비관적인 사람들만 있다면 여러분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항상 좋은 일을 찾고 긍정적인 사람들과 어울린다면 여러분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환경을 바꾸세요. 여섯째,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하세요. 기대는 현실을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자기 충족적 예언이라고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오늘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하면 여러분은 좋은 일을 찾아내기 위해 무의식적으로 노력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좋은 일이 일어나 반대로 오늘 나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하면 여러분은 나쁜 일을 찾아내고 실제로 나쁜 일이 일어납니다. 이 6가지 방법을 실천하면 여러분의 뇌는 점점 좋은 일을 찾는 뇌로 바뀝니다. 그리고 좋은 일을 찾는 뇌를 가진 사람은 기회를 발견하고 기회를 활용하고 결국 부자가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일을 찾아내는 것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과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긍정적인 사고를 현실 도피라고 오해합니다. 나쁜 일은 없는 척하고 좋은 일만 보려고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정한 긍정적 사고가 아닙니다. 진정한 긍정적 사고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되 그 안에서 좋은 면을 찾는 것입니다. 앤드류 카네기는 자신이 가난한 이민자라는 것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현실을 인정하면서도 미국이 기회의 땅이라는 좋은 면을 찾았습니다. 레이 크록은 자신이 52살의 밀크쉐이크 기계 판매원이라는 것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현실을 인정하면서도 30년 동안 쌓은 경험이 자산이라는 좋은 면을 찾았습니다. 메리 케이 애쉬는 자신이 새 아이를 혼자 키우는 이혼녀라는 것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 현실을 인정하면서도 자신의 노력으로 성공할 수 있다는 좋은 면을 찾았습니다. 현실을 부정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현실 속에서 좋은 면을 찾으면 문제를 해결할 힘을 얻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긍정적 사고입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좋은 일을 찾아내는 능력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그것은 근육처럼 훈련을 통해 키워야 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힘들 수 있습니다. 나쁜 일만 눈에 들어오고 좋은 일은 억지로 찾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연습하면 점점 쉬워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여러분은 자연스럽게 좋은 일을 찾는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좋은 일은 지금 이 순간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알아차리느냐 마느냐입니다. 좋은 일을 찾아내는 능력은 불을 끌어당기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왜냐하면 좋은 일에 집중하는 사람은 기회를 보고 나쁜 일에 집중하는 사람은 장애물을 보기 때문입니다. 앤드류 카네기, 레이 크록, 메리 케이 애쉬는 모두 어려운 상황에서 좋은 일을 찾아낸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그 능력 덕분에 엄청난 부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좋은 일을 찾아내는 훈련을 시작하세요. 매일 아침 좋은 일 3가지를 떠올리고 매일 밤 감사일기를 쓰고
나쁜 일 속에서도 좋은 면을 찾고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긍정적인 사람들과 어울리고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하세요. 이 훈련을 계속하면 여러분의 뇌는 부자의 뇌로 바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글을 끝까지 읽으셨습니다. 이것 자체가 좋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여러분이 변화하고 싶다는 의지가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변화하고 싶은 의지를 가진 사람은 반드시 변화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부자가 되는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오늘 이 순간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알아차리셨습니까?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다는 것, 새로운 관점을 배웠다는 것, 더 나은 미래를 향해 한 걸음 나아갔다는 것, 이 모든 것이 좋은 일입니다. 그리고 이 좋은 일은 앞으로 더 큰 좋은 일로 이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은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좋은 일은 지금 이 순간에도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믿으세요. 그것을 찾으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은 달라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헨리 포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자동차 왕으로 불리는 사람입니다. 1863년 미국 미시간주의 농가에서 태어난 그는 어린 시절부터 기계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12살 때 처음으로 시계를 분해하고 다시 조립했고 16살 때는 집을 떠나 디트로이트에서 기계공 견습생으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포드는 젊은 시절부터 자동차에 대한 꿈을 품었습니다. 그는 말없이 달리는 마차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1896년 33살의 포드는 자신의 첫 번째 자동차를 완성했습니다. 쿼드리사이클이라고 불린 이 자동차는 조잡하고 불완전했지만 포드에게는 꿈의 실현이었습니다. 하지만 성공까지의 길은 멀었습니다. 포드는 1899년에 디트로이트 자동차 회사를 설립했지만 이 회사는 2년 만에 문을 닫았습니다. 1901년에는 헨리 포드 회사를 설립했지만 투자자들과의 갈등으로 1902년에 회사를 떠나야 했습니다. 두 번의 실패였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라면 포기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포드는 이 실패들 속에서도 좋은 일을 찾았습니다. 그는 첫 번째 회사에서 자동차 생산의 실제적인 문제들을 배웠습니다. 두 번째 회사에서는 투자자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배웠습니다. 그는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실패는 더 현명하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일 뿐이다. 1903년 포드는 세 번째로 포드 자동차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그는 이전의 실패에서 배운 모든 것을 활용했습니다. 그리고 1908년 그는 역사를 바꿀 자동차를 세상에 내놓았습니다. 모델 T였습니다. 모델 T는 당시로서는 혁명적인 자동차였습니다. 다른 자동차들이 부자들만 살 수 있는 사치품이었던 반면 모델 T는 일반 서민들도 살 수 있는 가격이었습니다. 포드는 조립 라인이라는 혁신적인 생산 방식을 도입해서 생산 비용을 크게 낮추었습니다. 1909년에 $850였던 모델 T의 가격은 1925년에는 $260까지 떨어졌습니다. 모델 T의 성공은 엄청났습니다. 1908년부터 1927년까지 총 1,500만 대 이상이 판매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시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숫자였습니다. 포드 자동차 회사는 세계 최대의 자동차 회사가 되었고 헨리 포드는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포드의 성공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물론 그의 기술적 천재성과 사업적 수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바탕에는 실패 속에서도 좋은 일을 찾아내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는 두 번의 회사 실패를 단순한 실패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배움의 기회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배움을 바탕으로 세 번째 도전에서 성공했습니다. 포드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장애물은 당신이 목표에서 눈을 뗄 때 보이는 무서운 것들이다. 이 말의 의미를 생각해 보세요. 만약 여러분이 목표에 집중하고 있다면 장애물은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눈에는 목표만 보입니다. 그리고 목표를 향해 나아가다 보면 장애물은 자연스럽게 넘어지거나 돌아갈 길이 보입니다. 하지만 만약 여러분이 장애물에 집중하고 있다면 목표는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눈에는 장애물만 보입니다.
그리고 장애물만 보면 두려움에 압도되어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합니다. 포드는 목표에 집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목표는 모든 사람이 살 수 있는 자동차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 목표에 집중했기 때문에 두 번의 실패도 그를 막지 못했습니다. 그는 실패 속에서도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좋은 면을 찾았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목표가 무엇이든 그 목표에 집중하세요. 장애물을 보지 말고 목표를 보세요. 나쁜 일을 보지 말고 좋은 일을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반드시 목표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한 분의 이야기를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존 폴 디조리아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폴 미첼 헤어 제품과 페트론 데킬라의 공동 창업자로 현재 수십억 달러의 자산을 가진 억만장자입니다. 하지만 그의 시작은 처참했습니다. 디조리아는 1944년 로스앤젤레스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부모는 그가 2살 때 이혼했습니다. 어머니는 생계를 위해 하루 종일 일해야 했고 어린 디조리아는 대부분의 시간을 위탁가정에서 보냈습니다. 9살 때는 어머니마저 그를 키울 수 없게 되어 소년원에 보내졌습니다. 디조리아는 어린 시절을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다. 문자 그대로 아무것도. 나를 돌봐주는 가족도 없었고 돈도 없었고 연결도 없었다. 그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해군에 입대했고 제대 후에는 다양한 직업을 전전했습니다. 백과사전 판매원, 보험 판매원, 샴푸 회사 직원 등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일도 오래가지 못했고 여러 번 해고당했습니다. 1970년대 후반에는 집세를 낼 수 없어서 차에서 생활해야 했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는 30대 중반이었고 2살 난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어린 아들이 함께 차에서 자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완전히 무너졌을 것입니다. 30대 중반에 집도 없이 차에서 생활하면서 어린 아들을 키운다는 것은 정말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하지만 디조리아는 달랐습니다. 그는 이 상황에서도 좋은 일을 찾았습니다. 디조리아는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때 내가 가진 것에 감사했다. 나에게는 건강한 몸이 있었다. 나에게는 사랑하는 아들이 있었다. 나에게는 내일 다시 일어나서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이 긍정적인 관점이 디조리아를 살렸습니다. 1980년 그는 헤어스타일리스트 폴 미첼과 함께 사업을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들이 가진 돈은 $700 뿐이었습니다. 그것도 디조리아가 다른 사람에게 빌린 돈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돈으로 첫 번째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폴 미첼 샴푸와 컨디셔너였습니다. 시작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디조리아는 직접 미용실을 돌아다니며 제품을 팔았습니다. 하루에 수십 군데를 방문했고 대부분 거절당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모든 거절을 판매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진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100번 거절당하면 한 번은 성공한다. 그러니까 거절당할수록 성공에 가까워지는 것이다. 디조리아의 노력은 결실을 맺었습니다. 폴 미첼 제품은 미용사들 사이에서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고 판매량이 빠르게 늘어났습니다. 1990년대가 되자 폴 미첼은 미국에서 가장 큰 전문 헤어 케어 브랜드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디조리아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1989년 그는 친구들과 함께 데킬라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들이 만든 브랜드가 바로 페트론입니다. 당시 데킬라는 저렴한 술로 인식되었지만 디조리아는 고급 데킬라 시장의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그의 예상은 적중했습니다. 페트론은 프리미엄 데킬라 시장을 창조했고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고급 데킬라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2018년 디조리아는 페트론의 지분을 $51억 매각했습니다. 디조리아의 현재 자산은 수십억 달러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자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빈곤층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환경보호단체, 재향군인 지원단체 등 다양한 곳에 기부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기 때문에 없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안다.
그래서 나는 있는 것을 나누고 싶다. 디조리아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명확합니다.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좋은 일은 있습니다. 디조리아는 차에서 생활하면서도 건강한 몸, 사랑하는 아들, 내일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기회라는 좋은 일을 찾았습니다. 그 좋은 일에 집중했기 때문에 그는 포기하지 않았고 결국 엄청난 성공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4명의 부자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앤드류 카네기, 레이 크록, 메리 케이 애쉬, 헨리 포드, 그리고 존 폴 디조리아. 이들은 서로 다른 시대에 서로 다른 분야에서 서로 다른 방식으로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좋은 일을 찾아내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힘든 상황에 있을 수도 있고 비교적 평탄한 상황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좋은 일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것을 찾아보세요. 찾으면 집중하세요. 집중하면 더 많은 좋은 일이 여러분에게 올 것입니다. 좋은 일은 지금 이 순간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알아차리기만 한다면요. 이 글을 끝까지 읽으셨다는 것은 여러분에게 부자가 될 자질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부자가 될 사람은 배움을 멈추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중요한 것을 배웠습니다. 이제 그것을 실천하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매일 아침 좋은 일 3가지를 떠올리세요. 매일 밤 감사일기를 쓰세요. 모든 상황에서 좋은 면을 찾으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은 반드시 달라질 것입니다. 좋은 일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알아차리셨습니까? 이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